되셨군요. 네. 지금 나오신 분들 이제 합창단 이야기를 좀 나눠 주시려고 나오셨거든요.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 주시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메이징 먼데이 영상 잘 보셨어요? 이 시간에는 퀴즈를 맞춰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퀴즈를 두 문제를 내겠습니다. 소정의 상품도 드립니다. 첫 번째, 합창단의 첫 번째 공연은 언제 어디서 했을까요? 아까 영상에 띄워져 있었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손녀도 맞추더라고요. 네. 14년 12월 체육관 네. 안산에 있는 와동체육관 네. 날짜가 안 나온 거. 20일.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은 그 와동체육관에 우리 세월호 그 팽목항에서 애써주신 봉사자들을 위한 공연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동안 사일류 합창단은 두 번의 음반을 냈어요. 우리 합창단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한 개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제목을, 앨범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예. 하나만 맞춰도 한 개, 두 개 맞춰도 한 개. 고백. 그거는 컵에 선물로 드린 거. 기획 공연의 제목이었어요. 네. 네. 노래를 불러서 네. 아이고. 관심이 많으시네요. 선물이 더 많았으면 좋았는데 몇 분이 들었는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어머나 맞추신 분은 따로 있고 선물 가지신 분은 따로 있고 어쨌든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토크 사회자이자 지성이 엄마이자 또 소프라노 파트에서 합창을 하고 있는 안명미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 아이들의 그 세월호를 타고 여행한 그날의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 합창단의 이 기획 공연의 제목은 별들의 노래일지, 이 제목으로 노란빛 순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안산에서 1장을 피고 2장은 지금 제주도에서 2장을 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올 수 있게끔 후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항상 뒤에서 도와주시는 마음 건강 센터, 이곳에서 저희들을 후원해서 저희가 이곳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기회를 얻게 됐고요. 또 우리 합창단의 또 매니저도 그곳에서 또 오시고 또 스텝 또 여러분도 오셔서 지금 뒤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16 합창단은 우리 아이들로 인해서 만들어졌어요. 2014년 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1년이 됐습니다. 1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분부터 자기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소개해드리는 방법치고는 독특하기는 한데요. 저는 그 일반 시민단원이고요. 테너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최철호이고 별명은 찌찌로라고 아까 잘 나와 있었고요. 의자가 높아서 다리를 놔야 될지 올려야 될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단원고 2학년 6반 이영만 엄마 이미경이고요. 저는 소프라노에서 노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반의 정차홍 엄마 김연실입니다. 합창단에서는 알토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시민 합창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의 김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아까는 자리가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해졌는지 좀 불편합니다. 다리가.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4.16 합창단과 함께 활동하면서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영만이 엄마가 얘기를 해주실 건데요. 우리 영만이 엄마는 재능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연극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거는 본인이 하세요. 그래서 무대 경험이 많아요. 아주 굉장히 바쁘게 생활을 뭐 연극을 하랴, 합창을 하랴. 진짜 몸이 몇 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영만이 엄마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연극 배우가 일반 그 외부의 배우가 아니고 저희 합창단도 물론 4.16 합창단이 있지만 저희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이라고 희생자 엄마들과 생존자 엄마 한 명이 지금 7명의 배우가 지금 연극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의 배우로 활동하고 있어요. 아니 그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본인이 하라고 그래서 제가 했고요. 언니 물어본 게 뭐죠? 네. 합창하면서 변화가 있었다면 네. 합창단 활동하면서 저에게 변화는 제 감정 그대로 감정이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로워졌다는 게 그게 제가 합창단 하면서 변한 그 점이고요. 사실 참사 피해자 가족으로 산다는 건 정말 좀 평범한 삶은 아닙니다. 뭐 어떤 누가 저한테 뭐 유가족 다음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 동안에 들어왔던 그런 수많은 그런 상처되는 말들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면 제가 제 스스로가 그 유가족 다음을 의식하게 되고 가끔은 주눅이 들기도 하고 되게 불편한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4.16 합창단 분들과는 참사 초기부터 함께 이렇게 여러 현장에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일들을 함께 겪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겪으면서 지금까지 저희 곁에서 이렇게 묵묵히 정말 굳은 일 다 하시면서 묵묵히 지켜주셔서 저에게 4.16 합창단 이 분들은 또 다른 그런 편안한 가족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디서도 사실 아이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우리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싶을 때 마음껏 눈치 보지도 않고 할 수 있고, 뭐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저의 감정을 그냥 편안하게 다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유난히 제가 노래를 좋아하는 제가 그 감정을 그대로 담아서 마음껏 노래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합창단이 참 좋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제 곁에서 이렇게 소중하고 이런 따뜻한 분들이 제 곁에 계시는 게 저는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합창단 단원 우리 분들께 모두 감사하다고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 디테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 건데요. 우리 디테는 참 멋쟁이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면. 근데 자기만 꾸미지 않고 우리 합창단도 이렇게 꾸며줍니다. 이런 거 이렇게 매게 하고. 그래서 참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테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느낀 거는 노래와 울음은 같은 숨에서 나온다는 것을 어머님들 통해서 느꼈습니다. 저는 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2년 반 됐지만 저는 그 전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세상의 일에 너무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또 뭐 용기도 없었고, 막 나가서 투쟁하고 이런 용기도 없었고, 그리고 그냥 나만 살면 되지라는 되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래도 늘 그래도 아이들의 그 사건을 접하고 나서 너무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늘 마음속에는 있었는데 합창단이 있다는 거는 잘 몰라서 아마 늦게 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와서 보니 또 나의 아픔도 있는데 내 아픔은 또 제껴두고 또 다른 참사의 아픔에 맨 먼저 달려가서 그분들을 또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울어주시고 같이 목소리 높여서 투쟁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이 사회가 돌아가는구나라는 거를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히려 어머님들은 뭐 저희 일반 시민 단원들한테 많은 위로를 받는다고 하지만 저는 여기 오면서 어머님들한테 더 위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위로를 받고 있고, 또 기업과 투쟁을 또 어머님들 통해서 그 힘을 또 부여 있고 또 함께 있는 공동체 의식을 더 심어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가겠습니다. 제주에 우리가 여러 번의 공연을 왔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의 공연들이었겠죠. 그 중에 기억나는 공연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리 차흥이 엄마한테 한번 먼저 들어볼 건데요. 우리 차흥이 엄마도 소개를 해드리자면 10년이 넘었을걸요. 아파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꽃을 눌러서 말려서 그걸로 작품을 만들어서 아마 1년에 한 번씩은 전시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거를 작가라 그러죠. 우리 작가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공연을 478회를 했고요. 오늘이 이제 9번째겠죠. 그 중에서 제주도 공연이 한 4번 있었습니다. 4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기억나는 게 한 사람을 위한 저희가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 이제 그 화물차 기사님 김동수님이 그때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었는데 그게 그분을 보면서 저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온몸으로 외치는데도 정부나 해수부나 아무도 대답이 없었고,
너무 그분이 위태로워 보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저희가 무작정 왔던 것 같아요. 그 공연을 그냥 막연하게 저는 그분 공연한 것만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이번에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그날이 월요일이었더라고요. 이게 당일날 내려와서 아침에 내려와서 공연하고 올라가서 연습을 시작하고. 네. 그때는 그분한테 저희가 무조건 왔던 거는 아마 간절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한테 불러드렸던 노래가 인간의 노래였습니다. 가사가 살아서 끝끝내 살아내요. 그 노래를 불러드리는데 사실 노래라기보다는 거의 울음 반, 소리 반 그렇게 불렀던 것 같고, 사실 살자고 하는 거는 또 저한테 하는 다짐 같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이 더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잊을 수가 없는 공연이었죠. 그다음 똑같은 질문을 찌찌로한테 제가 또 드리는데요. 이분도 소개 안 할 수가 없죠. 이분은 장수 총무였습니다. 10년을 했어요. 참 오랫동안 하셨는데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게 할 수가 있을까. 안 잘릴까 모르겠는데 가끔 정말 일하다가도 막 기차를 타고 오셔서 공연하시고, 정말 속으로는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회사는 아직 안 잘렸습니다. 저희들이 제주 와서 공연한 것 중에 저희들 첫 번째 앨범이 노래를 불러서 내가 온다면이거든요. 그 앨범 발매 기념 공연을 20년 3달 다방에서 했는데요. 아까 영상도 잠시 입장할 때 놓았는데, 그때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앵콜인가 조율을 부르는데 영상에 이 장면이군요. 그러니까 저 꼬맹이가 유진이라는 애인데요. 꼬맹이가 갑자기 무대에 난입해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기억이 남는 공연인데 보시면 되게 다 환하게 웃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유진이 이야기를 다 하시고, 아까 영상에도 창현이 어머니가 이 공연의 70%는 유진이가 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80이었어요. 하여튼 동의가 안 됩니다. 예. 제가 메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진이가 그렇게까지 귀엽지는 않았고요. 저는 사실은 그때 뭐가 눈에 띄었냐면 이 화면 보시면 그렇잖아요.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저는 오히려 그게 확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랬고 이 영상을 볼 때마다 그런 기분이 들고 저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어머님들이 훨씬 더 눈에 들어오는,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남는 공연이었고요. 근데 이 공연이 어쨌든 노래를 불러서 내가 온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한 공연인데, 한편으로는 저 유진이가 저기 와서 저렇게 난입해서 춤을 추는 장면이 노래를 불러서 내가 온다면이란 말에 저런 방식의 응답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이의 그 춤추는 순박함.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질문을 해서 이제 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 합창 부모님과 또 일반 시민이 이렇게 합쳐서 우리 합창단이 만들어졌는데, 그동안에 아마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 보따리들을 하나씩 푸는데 작은 보따리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뒤태부터 갈까요? 였어요 순서? 예, 제 마음입니다. 그렇군요. 네, 첫 공연을 가는데 저희 합창단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앞줄에는 저희 어머님들이 쓰세요. 그리고 뒷줄에는 저희 일반 시민 합창 단원들이 섭니다. 근데 어느 날 처음 공연을 가서 공연을 하는데 그때 보면 공연을 할 때 이제 지휘자님을 봐야지 노래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노래를 부르려고 지휘자님을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계신 어머님들이 어깨가 눈에 확 들어오면서 갑자기 감정이 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10여 년을 저 어깨를 얼마나 들썩이면서 울었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리에 다니면서 그랬던 걸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노래를 하면서 이제 속으로는 이제 고백을 했죠.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또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얘들아, 내가 너희 엄마 아빠 이제는 힘들지 않게 해줄게, 늘 곁에 있어줄게,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10년 어깨를 많이 들썩이면서 우셨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또 10년은 어깨를 들썩이면서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에 오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 어머님들과 함께 하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 공연이 있으면 또 찾아와 주시고 그러는 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일 줄 알겠지만 저쪽으로 찌찌로님. 그다음 제 차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참 빨리 돌아오네요. 저희 노블레온이라고 이제 노래를 불러서 내가 온다면, 그 음반 녹음할 때쯤 이제 들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충분히 울었는가라는 말을 누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분이 여러 가지 뜻으로 이야기했지만 저는 들으면서 이제 이런 뜻으로도 이해가 됐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애도하고 깊은 애도와 진정한 애도, 그리고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행동까지가 우리는 그러니까 애도와 행동이 충분했는가라는 질문. 그러니까 그거를 잘했는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충분했는가 질문도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충분했다면 지금쯤 중단해도 되는 거겠죠. 충분했다면. 그래서 그렇게 또 질문하는 건 의미 있는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울었는가 말고 나는 충분히 울었는가? 라고 한번 바꿔보니까 이게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저라는 사람이 빈 곳이 참 여러 군데 있겠지만 충분했는가라는 그 생각에서 다시 시작하는 건 좀 다른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고민들이 다시 좀 되는 거죠. 예. 근데 바로 그때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갑자기 합창단 동료들이 든든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분들도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딘가 한 거죠. 충분했는가라는 화두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갑자기 지가 고민을 하니까 남들도 고민하는 게 보이는 거죠. 새삼스럽게. 그때는 그전엔 쭉 하고 계셨을 텐데 모르다가. 그래서 갑자기 든든한 동료들처럼 느껴지고, 밥 먹을 때 옆에 같이 앉아만 있어도 든든한 것 같고, 물론 막 이렇게 너 고민 하고 있니? 뭐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본 적 없는데 그냥 괜히 든든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위로라기보다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격려란 말에 살짝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격려가 뭔가 좀 더 부추기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부추기는 거 좋아해서 격려라는 말에 살짝 꽂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한 이 자리가 함께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부추김과 그리고 또 그동안 여러분들이 해왔던 애도와 행동, 앞으로 분명히 해나가실 애도와 행동이 저에게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격려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차홍희 어머님. 네. 저는 우선 10년째 아직 합창단에서 노래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 토닥토닥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시작해서 거의 몇 년을 항상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갈등을. 오늘은 무슨 핑계로 연습을 가지 말까 했다가, 아니야, 회사 끝나고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신데 가자 했던 그 하루하루가 일주일이 벌써 10년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16 합창단은 저는 숨을 쉬게 하는 숨구멍 같아요. 피해자 가족인 저도 지치고 힘들고 그러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아픈 사람들 곁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곁을 같이 내준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도 쉬는 토요일 오후에 시간을 내서 저희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은 저와 같은 숨구멍이 있으실까요? 요즘 많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숨구멍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머릿속이 하얗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많이 힘들 때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조금은 쉼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사실 오신 분에게 마음 따뜻한 말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그래서 저와 같은 어떤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한 가지씩을 꼭 찾았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지금 많이 힘들거나 힘든 일이 있으신 분 힘내라고 격려도 해드리고 싶고 응원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도립미술관에 참 오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발걸음해서 이렇게 관객으로 앉아있는 이 시간도 숨이 아닐까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영만이 엄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곳 제주도는 역시나 예쁘고 너무 멋진 곳이네요. 우리 영만이는 이 제주도를 한 번도 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제주도는 미안함과 슬픔 그리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곳이 됐어요. 아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이곳에 발도 못 닿았는데 엄마인 제가 이렇게 올 때마다 매번 미안하고 슬프지만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올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들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사 초기에 그 분향소가 있을 때 그곳에 기독교 예배실이 있어서 예배를 함께 드렸던 몇 분의 목사님이 주선해서 며칠을 이 제주에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사방이 푸른 이 바다인 그 바닷길을 걷는데 바람이 세차게 부니까 파도도 덩달아서 더 세게 철썩철썩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 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우리 영만이가 엄마! 엄마! 하면서 막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 이 세월호 유가족이라 그러면 아마도 이 제주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모두가 갖는 그런 아픔이고 슬픔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런 슬프면 슬픈 대로 슬픔을 표현하면서 그리고 아주 작은 설렘도 이렇게 살짝 얹어서 이렇게 이곳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옵니다. 저희 4.16 합창단을 이렇게 따뜻하게 늘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그 응원이 제 가슴에서 항상 함께 숨쉬고 있는 우리 영만이를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그렇게 더 잘 살아낼 겁니다. 오늘은 아들이 하지 못한 이 제주 여행을 엄마가 대신해서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저의 이야기도 해야 되겠죠? 저는 유일하게 우리 합창단 안에서 제주도에서 10년 이상을 살은 지성이 엄마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참 아름답죠. 또 살기도 좋고 그리고 여유롭잖아요.
그래서 지성이가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지성이는 이곳의 수학여행 길이었죠. 수학여행 길이었지만 또 하나는 친구를 만나러 오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오던 배가 제주항에 끝까지 닿지 못했어요. 저 바다가 두 아이를 이어주지 못했어요. 얼마나 그리웠을까. 다시 보는 그 친구를 얼마나 만나고 싶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공연에 그 친구를 초대를 했습니다. 조금이나마 그 마음에 위로와 그동안에는 내 아픔이 커서 남을 토닥거려 줄 수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우리 지성이 친구인 화평이의 마음을 좀 토닥거려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초대를 해서 와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살 때는 4.3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역사 얘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잃고 전국으로 아픈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4.3의 아픔이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 제주도가 저에게는 참 아름다운 제 추억이 있는 곳이고 우리 아이들이 자란 곳이고 태어난 곳이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겨울 바람, 매서운 그 바람처럼 매서운 아픔이 있는 곳이기도 해서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토크 시간이 길었습니까? 우리 단원들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